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fx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x를 입력으로 받으면 플러스 1을 해서 x 플러스 1을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3을 넣으면 4가 나오겠지. 그렇죠? 어떻게 쓰냐? 이거 왜 써놨지? 입력으로 변수 x를 받고 그렇지. 함수를 이제 쓰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력으로 변수 x를 받아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 x 플러스 1을 리턴한다. 그쵸? 그런데 이 x라는 거는 3이잖아. 3은 int라는 클래스에서 찍힌 인스턴스죠. 함수는 인스턴스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도 맞는 말이에요. 입력으로 내가 인스턴스, 어떠한 클래스에서 찍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찍힌 인스턴스를 입력으로 받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뭐를 리턴했어요? 인스턴스를 리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장난인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 함수는 인스턴스를 입력으로 받고 인스턴스를 리턴해줘요.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죠. 함수의 자료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죠. 함수의 자료형이 있나? 눌러보면 놀랍게 타입이 있습니다. 펑션이라 돼 있네. 이거를 가지고 함수구나 이러면 클래스를 모르는 거고 클래스를 알면 이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펑션을 찍어내는 클래스가 있어 따로. 펑션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그 펑션에서 찍혀진 인스턴스 중에 하나가 f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엔 요 관점에서 보면 f도 뭐예요? 인스턴스네. 펑션이라는 클래스에서 찍혀진 인스턴스잖아. 그쵸? 근데 함수는 뭐라 그랬어? 인스턴스를 입력으로 받고 인스턴스를 리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함수를 입력으로 받고 변수를 리턴할 수도 있고 변수를 입력으로 받는데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고 변수를 입력받고 변수를 리턴할 수 있는데 함수를 입력으로 받고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죠. 결국에는 변수냐 함수이냐라는 구분이 여기서는 되게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에서 찍힌 인스턴스라는 건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파이썬에는 모든 게 오브젝트이다. 클래스인 거는 뭐 클래스 오브젝트다. 함수이면 함수 오브젝트다. 뭐 어떤 인트형이면 인트 오브젝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단은 정확한 의미가 지금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게 점점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고 그냥 외우세요. 파이썬은 일단 모든 게 오브젝트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거는 그 모든 거를 통치하는 거고 오브젝트이냐 아니라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메모리 주소로 갖고 있으면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져서 메모리 주소 안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오브젝트고 그렇지 않으면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자, 함수의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 숫자를 리턴할 수도 있는데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 펑션을 리턴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한 예시입니다. 자, FA라는 거를 했는데 A라는 거는 이제 숫자를 입력으로 받을 거예요. 숫자를 입력으로 받을 거고 그 안에 내가 이러한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언더바 fx라는 게 있네요. 그럼 이 언더바 fx는 A라는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언더바 F에 X라는 거를 받고 F에 입력 A를 받아갖고 두 개를 조합해서 X-A의 값을 리턴해주는 제곱을 해서 리턴해주는 그러한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함수 F의 최종적인 입력은 A가 되고 최종적인 출력은 뭐가 돼요? 언더바 F죠. 그러니까 입력은 뭐로 받았어요? 숫자로 받고 출력은 함수를 리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f의 10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요거는 함수죠, 함수. 함수니까 출력 결과가 있을 거야. 뭐를 리턴할까? 얘를 리턴하겠지. 그쵸? 얘가 뭔데? 라고 하면은 위에 이제 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x-a의 이제 제곱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gx라는 거는 여기 10이 a의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쵸?
왜냐하면 여기 있는 12, 여기는 A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거잖아요. 그럼 G는 뭐예요? 언더바 F잖아. 언더바 F는 뭐지? 요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X는 X가 들어가면은 요거를 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만약에 2를 넣게 되면은 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2 빼기 10 해가지고 제곱을 하면 64가 되죠.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FA는 A를 입력으로 받고 이러한 펑션 자체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쵸? 큰일 났네. 이것도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만약에 아유, fx는 리턴 아까 이제 했던 대로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간단한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f 이제 10 이렇게 하면 11이 되죠. 그렇죠? f라는 거는 뭐예요? x가 들어가서 x 플러스 1이 리턴되네. 그렇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축약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땡땡으로 바꿔줍니다. 앞에다가 람다를 써줘요. 이렇게 하면은 f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함수인데 함수는 x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x 플러스 1을 리턴한다. 이러한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을 넣으면은 11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지금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얘를 실행하는 순간,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어떠한 오브젝트라는 의미예요. 이 자리가 오브젝트 자리거든. 왜냐하면은 A에다가 11 내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 11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A라는 이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F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오브젝트? 함수처럼 쓸 수 있는 오브젝트. 만약에 내가 A에다가 33을 넣고 B는 A 플러스 32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요 함수 F를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거 자체가 인스턴스잖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도대체 왜 가능하냐라는 거를 이해할 때 클래스에서 찍혀진 인스턴스다. 어디까지가 인스턴스다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좀 희한하게 문법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요 표현은 되게 많이 써요. 람다 익스페 이 람다 표현식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러한 익스프레션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두 줄에 써야 되는데 이게 한 줄에 써서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거를 또 입력하는 순간 이거 자체가 오브젝트화 돼가지고 엄청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아마 다음 학기 데이터 시각하면은 람다 진짜 속된 말로 토할 때까지 쓸 겁니다. 진짜 하루 종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순간순간 함수를 만들어서 쓸 때 굉장히 편해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튼 요 코드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코드가 됩니다. 요 코드하고 요거하고 같죠. 그렇죠? 똑같은 문법이니까. 이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얘가 이제 실행되는 순간 그 함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언더바 f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그러한 구문이라고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언더바 f에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변수를 그러니까 리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 구문이 익숙해지면은 좀 쓰기 좋아합니다. 아무튼 얘를 해도 결국에는 우리 아까 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이 펑션을 리턴하는 그 f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굳이 이름을 안 써도 되거든요. 우리 아까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요거 있죠. 요거를 내가 뭐 어떤 f로 받아가지고 그 f에다가 뭐 이렇게 요것도 힘드니까 x 플러스 1 요렇게 합시다. 요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 이름을 그냥 넣고 싶지도 않아. 이거 내가 한번 쓰고 말 함수라서 이름을 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딱 요러한 함수에다가 이를 계산한 거를 알고 싶어. 요렇게 해도 동작을 하겠죠. 얘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지만 그냥 함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이 모티브를 따서 익명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이제 논리전개는 이래요. 그러니까 모티브가 A라는 거를 받아갖고 X-A의 스퀘어를 해주는 함수를 리턴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그 함수를 애초에 정의를 하려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됐거든요. 언더바 F라는 거는 나는 이거를 그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계속 쓸 건 아닌데 리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주기 위해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이름을 그냥 내가 굳이 안 붙일 수 있으면 안 붙이고 싶은데 안 붙이면 이제 함수를 이름 없이 선언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언더바 F로 그냥 할 수 없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람다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문이 훨씬 간단한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위에랑 또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람다에 대한 그 표현을 좀 정리를 하면은 람다 x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그냥 그 실제 만든 사람이 이런 거로 만드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냥 람다라는 이름의 펑션이 있다고 치고 그 람다의 x는 x-a의 스퀘어 요게에서 땡땡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바꿔주고 요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은 좀 그 이해하기 쉽습니다. 외우기가 쉬워요. 이런 거를 쓰는 이유는 일단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 요거를 가로 전체로 둘러싸면 이거 자체가 인스턴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 함수 오브젝트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 자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굳이 붙이고 싶지 않을 때 람다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람다에 대한 문법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두 개만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활용은 다른 수업에서. 자, 이번에는 아까는 펑션을 정의를 할 때 상수를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으로 받고 리턴을 뭘로 줬냐고 펑션을 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펑션을 입력으로 받고 리턴을 숫자로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fx라는 함수는 x의 제곱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제곱을 수행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그 f에다가 1을 넣게 되면 1이 나오고 뭐 2를 넣게 되면 4가 나오고 이렇게 충실하게 제곱을 잘 수행해주고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도함수 그러니까 프라임을 구하고 미분값을 구하고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뭐 미분이라는 게 뭐 이제 말만 거창하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2에서의 미분값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대충 근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0.000001 그다음 빼기 f의 2 나누기 0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복사를 합시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미분값이 나오거든요. 2에서의 미분값은 4예요. 왜냐하면 x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x가 되고 그쵸? 만약에 3에서의 미분값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물론 딱 떨어지진 않아. 근데 대충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0으로 가면은 미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죠. 함수 f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이 미분값이 리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짰어요. 코드를. 그래서 이 d라는 함수를 짰고 f가 입력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h라는 거는 제가 이제 0. 얼마 얼마 굉장히 이제 작은 수로 정의를 했고 x도 이제 함수하고 그 함수를 어디서 미분할지 x를 같이 입력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은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러면 함수하고 이제 변수를 입력으로 받고 리턴에는 요 값은 뭐예요? 그냥 숫자죠. 숫자가 리턴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이렇게 f라는 함수, 그러니까 제곱 함수가 이제 들어와서 4라는 거를 이제 그 이 두 개의 입력으로 받게 되면은 f 프라임 4를 계산하는 게 되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f 프라임 x가 2x가 되니까 2 곱하기 4에서 이제 8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3을 넣게 되면은 6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미분값을 잘 계산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제는 함수를 입력하고 함수를 리턴할 거예요. 이게 제일 까다로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함수의 입력으로 함수가 들어오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출력도 함수로 나가는 것도 까다로운데 함수가 입력돼서 함수로 나가는 거는 더 까다롭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내가 f라는 함수를 입력으로 넣잖아요. 그럼 어떠한 기능을 막 수행해가지고 얘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은 도함수가 리턴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fx는 이제 x 제곱이라는 역할을 하는 함수를 입력으로 밀어 넣잖아요. 그럼 요거는 ex가 리턴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미분을 구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fx는 x제곱이라고 그대로 정의를 하고 미분을 하라라는 펑션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이 펑션의 입력은 f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f를 입력으로 하면은 일단 함수 오브젝트 f가 입력으로 받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 이 f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f 프라임 df라는 그러니까 이거의 미분 버전을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요 df라는 함수는 뭔가 이제 정의가 잘 되기만 하면은 리턴이 될 텐데 이 df라는 함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던 f를 바탕으로 요런 값들을 그냥 x가 들어올 때 요 값을 그냥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도함수라는 게 결국에는 입력으로 어떤 이제 x를 받고 그거를 이렇게 리턴해주고 또 x가 이제 다른 값을 받으면 다른 값을 계산해 리턴해주고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 f라는 함수가 x 제곱을 의미하는 함수잖아요. f라는 함수가 이제 x 제곱을 의미하는 함수고 내가 만약에 뭐 np 리니어 스페이스 마이너스 1, 1, 뭐 100 정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f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쭈루루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 함수, 그렇죠? 이러한 함수가 이제 f인데 plt.plot 이거의 미분 버전을 넣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f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df라는 게 리턴이 되는데 df는 우리가 아까 정의한 요 미분에 대한 식을 만족하는 df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ff는 뭔가 선언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도 똑같이 요거를 넣게 되면 그냥 이러한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f는 x-1의 x의 제곱 그치 x의 제곱이고 ff는 그냥 ex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함수를 시각화하면은 아까 했던 거구나. x를 이렇게 놓고 fx를 시각하면 이렇게 되고, 도함수를 시각하면은 x를 넣고 fx를 넣고 ffx를 넣고 이제 각각 시각하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함수 값이 그냥 그대로 플롯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현한 요 데리베이티브 함수는 f를 받아가지고 f 프라임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요거를 람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데리베이티브 x는 f를 입력으로 받았고 h가 이제 이러한 값일 때 이러한 펑션 자체를 이러한 펑션 포인트 자체를 그냥 리턴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랑 이제 똑같은 코드가 출력이 되죠. 이번에도 함수를 좀 특이하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었잖아요. 얘는 인스턴스죠. 얘도 인스턴스죠. 얘도 인스턴스죠.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었어. 리스트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튜플이라는 클래스에서 찍혀진 인스턴스잖아. 함수도 인스턴스죠. 그러면 함수를 갖고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펑션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 펑션의 첫 번째 인스턴스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x가 들어가면 x가 리턴이 되는 그러한 함수를 넣을 거고, 두 번째는 x가 들어가면 x 스퀘어가 리턴이 되는 이러한 함수를 바로 넣을 거고, 세 번째는 x가 들어가면 x 3승이 리턴되는 이러한 함수를 넣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리스트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펑션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펑션들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면 함수가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미 함수와 뭔가 변수에 대한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죠. 여기에서 이제 플롯, 아까 이제 x를 우리가 정의를 했을 건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해보면은 x, 요거 자체가 함수예요. 요거 자체가, 그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자체가 함수예요. 이렇게 되겠고, 얘도 3차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는 포문으로 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 원소가 f로 임시 저장이 되고, 그 f에다가 2를 하게 되면은 요게 수행이 되어서 2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f가 요 값을 받고 있는데 요거는 2를 넣으면 4가 리턴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f는 요 값을 받고 있는 건데 값이 아니고 함수, 두 개가 지금 모호합니다. 되게 요거를 이제 2를 하면은 3승이 돼서 8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펑션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x, fx를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그려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세 가지 함수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거는 사실 이 f의 리스트에 있는 거는 각각 첫 번째 원소가 요거고, 두 번째 원소가 요거고, 세 번째 원소가 요거니까 요렇게 해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함수들을 그냥 아예 모아가지고 리스트로 그냥 묶어버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포문을 돌리면은 이 포문을 돌 때마다 함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탁탁 튀어나오면서 포문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뭔가 여러 개를 이제 헷갈리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요러한 개념은 다른 수업에서 진짜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함수하고 변수의 구분이 되게 모호하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념은 뭐냐면은 변수는 함수의 입력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는 변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변수를 이제 출력한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고, 변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뭔가 어떤 값을 내가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함수의 입력이나 출력으로 내가 변수를 쓸 때 요때 변수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R이랑 구분되는 되게 독특한 테크는, 이게 처음 여러분들이 느낀 거는 메소드예요. 메소드는 내가 변수 A라는 거를 딱 저장했는데
거기다가 점을 찍고 무슨 뭐 함수 이름을 쓰면은 그거 전체가 마치 함수인 것처럼 동작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함수인 것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리스트라는 뭐를 만들고 여기다 어펜드 1이라고 하면은 리스트의 원소 1이라는 게 더해졌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점 어펜드를 마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어펜드 어떠한 리스트에 1을 더해라. 이러한 함수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변수 이름이었잖아. lst라는 건 변수 이름이었는데 이 변수 이름은 우리가 함수처럼 썼죠. 반대로 함수를 변수처럼 지금 쓰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함수인데 변수처럼 함수의 입력을 넣기도 하고 변수처럼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변수든 함수든 둘 다 평등한 인스턴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변수인지 함수인지 구분이 가는데 파이썬이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확 와닿지도 않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왜냐하면은 함수는 뭔데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았고 뭔가 입력을 봐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들죠. 얘도 오브젝트잖아. 따지고 보면은 오브젝트일 뿐이고 우리가 방금 만든 뭐 RPS 클래스에서 만든 플레이어 A, B나 이제 똑같은 오브젝트인데 얘는 되고 왜 우리가 만든 거는 그런 기능이 없냐?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기능이 되도록 만드는 숨겨진 기능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 오브젝트를 그냥 간단하게 구워봤습니다. 요거는 함수 인스턴스인데 여기에는 컬이라는 게 있어요. 컬이라는 숨겨진 기능이 있고 요 컬이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F라는 거에는 dir을 치면은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이 숨겨진 기능 중에 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있는 거 아니냐?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거에다가 내가 11을 저장했어요. 요거 인트형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dir하고 A를 치면은 컬이 없어요. 그쵸? 그 함수가 아닌 오브젝트하고 차이점은 컬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럼 컬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거는 숨겨진 함수인데 컬하고 3을 치게 되면은 요거의 추적 구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F는 지금 뭐였어요? X가 들어가면 X 플러스 1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였는데 요거는 요거의 단축 구문입니다. 그래서 F에다 3을 입력하면 이제 4가 나오듯이 F에다가 언더바 컬 3을 입력하면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것도 요거의 단축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거죠. 함수처럼 쓸 수 없는 인스턴스는 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컬이 없는 그냥 간단한 그냥 뭐 네임에다가 규빈 넣고 그냥 아무런 기능도 없는 쓸모없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제가 A라는 인스턴스를 받고 당연히 이제 A에다 가로 열고 닫고 이거는 함수에만 쓸 수 있는 되게 독특한 문법이잖아요. 요거를 쓸 수 있냐? 그러면 쓸 수 없다고 하고 뭐라고 나와요? 컬러블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렇죠? 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건데 새로운 클래스는 기존에 있던 클래스의 내용을 다 유지하고 컬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동작은 그냥 내가 아까 정의했던 이름을 출력하는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2에서 B를 만들게 되고 정의를 해야지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B를 열고 닫으면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는 동작은 여기에 있는 동작이 정의가 됩니다. 이때 이제 B는 요런 거는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안 났으니까 이런 걸 이제 컬러블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컬러블 오브젝트가 뭔가 되게 엄청난 게 있는 게 아니고 숨겨진 기능으로 언더바 컬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컬러블 오브젝트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 클래스는 컬러블 오브젝트를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또 위에 있는 애는 요거는 만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컬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 클래스에서 찍힌 애는 요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찍어내는 클래스를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수를 더하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클래스하고 이름을 as constant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처음에는 상수값을 그러니까 내가 더해줄 상수값을 constant로 받아요. 그리고 어디다 저장을 해놓고 컬이라는 애를 내가 따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x라는 거를 입력으로 받을 건데 x에다가 이미 내가 저장을 한 컨스턴트를 이제 더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add constant하고 이제 3이라는 거는 여기에 컨스턴트 자리에 이제 3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f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f는 어떤 역할을 해요? 가로를 열고 닫고 요구를 하면 얘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실행이 되는 순간 x는 여기서 5를 의미하고 x에다가 셀프 컨스트를 더하게 되니까 셀프 컨스트는 여기서 8로 저장이 되어 있었죠. 3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결과가 8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을 하게 되면 13이 되죠. 클래스도 오브젝트거든요. 파이썬은 모든 게 오브젝트라 그랬잖아요. 그럼 클래스도 오브젝트죠. 그래서 감히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의 타입을 찍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클래스의 타입을 찍어보니까 타입이 뭐예요? 타입이 타입이네. 클래스는 타입이 타입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타입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에서 찍혀진 클래스가 이 스튜던트 버전 2라는 클래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또 평등해요. 얘도 오브젝트일 뿐이거든. 얘도 타입이라는 클래스에서 찍혀진 어떠한 썸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클래스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것 같거든. 요 스튜던트 버전 2라는 클래스 있었죠. 요것도 타입이 있어. 타입은 클래스야.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에서 찍혀진 뭔가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내가 보람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 그쵸? 너는 뭔데 이렇게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얘는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얘 내부에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컬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버전으로 그러니까 나이는 얼마고 학기는 얼마고 그래서 우리 보람 입학을 축하하죠. 입학을 축하하는데 뭐 등록 휴학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이 더하기라는 기호를 제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코드를 이상한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결국에는 얘도 이런 식의 문법을 쓰려면 이렇게 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스튜던트 버전 2라는 거를 언더바에서 한번 찍어보면은 안 나오네. dir 여기 없다. 여기 왜 없지? 있는데? 랩핑돼서 그렇구나. dir에서는 안 나오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숨겨진 메소드를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뭐하고 똑같은 과정이 되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람이라는 인스턴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인스턴스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오브젝트는 이제 컬이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